좀 가까이 오죠. 네. 네.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는 오늘 밀착 카메라 팀이 나왔습니다. 밀착 카메라는 4사람이죠. 네, 4명이 한 팀으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2사람 말고 오늘 2사람이 특별히 나온 이유는? 다른 두 사람이 지금 일로 바빠가지고요. 왔어요. 아, 나가 있어요. 네. 네. 오늘 제작 마치고 저는 네. 내려왔습니다. 오늘 봤어요. 예, 여수까지 갔다 왔던데. 네, 여수 1박 네. 2일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 1박 2일로? 예, 아침 일찍 좀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세요. 아, 그래요? 그렇게 짧게 가도 되나? 예, 그 정도 취재는? 뭐 1시간 정도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하긴. 예, 대마도- 이틀 꼬박하고 밤 비행기로 올라오면 대마도는 얼마나 3일 동안. 3일. 예. 아, 그때 대마도 네. 이른바 혐한이요? 혐한이라고 볼 수 없었죠, 근데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이유는 뭐 어디에나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혐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아니 뭐야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민족을 네. 딱 특정해서 뭐 들어오지 말아라, 뭐 노코리안, 뭐 한국인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당연히 부당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다만 거기에는 그동안 이제 뭐 10년 넘게 한국인들이 그 대마도를 찾으면서 뭐 이제 잘못했던 것들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뭐 무슨 문제가 있던가요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인들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시민의식 부분이 가장 컸고요. 예. 일본 사람들이 이제 꼽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쓰레기였습니다. 네. 아 쓰레기 너무 많이 버린다고? 예. 하긴 뭐 일본은 대도시도 그렇고 소도시 혹은 뭐 시골로 가도 그렇고 음. 깨끗하긴 하죠. 예, 전반적으로는 좀 깨끗한 것이 예. 아닌가 일본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언제 청소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은 데도 있고 네. 그런 거 보면 아예 안 버리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버리는 것도 좀 덜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고용 상황상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그런 환경 미화 쪽에서 많은 그런가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떤 데 가보면 그 낙엽 한 장 없는 거 보면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깨끗한 건 좋은 거니까 지저분한 거보다는 거기 이제 우리들이 가서 많이 버리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인터뷰 중에 참 재밌었던 게요. 예. 그 일본 분들한테 이게 한국 이렇게 쓰레기를 보니까 한국어로 된 쓰레기가 있더라 보셨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버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신랄한 어떤 비판을 할 줄 알았는데 예.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한국어로 된 쓰레기를 봤는데 혹시 그분이 모르고 저도 그게 놔두고 간 게 되게 아닐까요? 인상적이었어요. 라는 식으로 그랬다가 다시 아닌 것 같다고. 양이 네. 너무 많다고. 이제 뭐 다른 분은 또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더 조금 이렇게 예. 창피하다라고 느끼. 더 고차원으로 비판하는 예. 건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저는 제일 머리에 남았던 말이 상인분이었나? 국민성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죠 이랬잖아요. 예. 아. 그 동네 이장 예. 이장님 듣기는 뭐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많이 또 버리면 그것도 뭐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길가에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예. 대부분 안 두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그냥 계속 들고 다니기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어디 좀 있으면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버릴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군요. 네.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뭐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뭐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편의점은 쓰레기통이 안쪽에 있다면은 예. 일본 편의점은 쓰레기통이 바깥에 있죠. 아, 뭐 버리고 가면 약간의 되게.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 쓰레기통 정책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면은 저만큼 깨끗해지진 네.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또 심오한 뜻이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예. 여수는 거기 왜 그 앞바다 있잖아요. 여수 앞바다. 네, 그 여수 가까이 순천이 있죠. 맞습니다. 순천만 앞바다. 그리고 거기 이제
만 중에는 여자만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자만. 예, 여기 음식점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예. 네. 뭐 아무튼 네. 유명한 곳입니다. 이름이 좀 또 그래서 그런지. 제가 듣기로는 그 순천만이나 여자만 쪽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바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오염이 안 된 곳이다라고 들은 게 한 3, 4년 전이에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 아무래도 산업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예. 여러 가지 그 생태계 변화, 여수산단. 예, 여수산단 때문에 예. 그 산단에서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직접 피해를 보진 않더라도 예. 예컨대 뭐 산단 부지 때문에 물길이 막혀서 예. 뻘이 좀 퇴적이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 생기고 또 예. 쌓여있는 폐기물에서 침출수로 추정되는 어떤 유출되는 물질들 때문에 어민들이 예. 좀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물러날 텐데. 한 가지만 모니터해도 돼요? 정원석 기자한테. 네. 예. 그 자주색 바지 좀 안 입으면 안 돼요? 아, 예. 안 그래도요. 예. 네, 저기 헤드라인 때 한번 입었다가 네.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다. 누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제가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예, 네. 화면을 셀프 보고 모니터.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바로 그 다음 날 예. 다 안 입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한마디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굴 빨개졌어요. 왜? 거기도? 아니 저는 까만 바지 입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얼굴이 자주색이 됐어요. 제가 얼굴이 지금 위치를 더 선배가 이 큐브를 중심으로 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제가 이렇게 이렇게요? 자 그러면 네. 월간 밀착이 이번이 세 번째 세 그죠?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를 시작해 보죠. 네. 마이크를 조금만 당겨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댓글이 막 자주색 바지 이렇게. 이게 실제 방송에는 안 나갔고 네. 헤드라인에만 나갔는데. 헤드라인 잡으실 네. 때는요. 그러니까 이거 첫날 취재할 때 그 헤드라인에 자주색 바지를 좀 입었다가 자주색은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좀- 버건디 예, 컬러예요. 버건디도 아닌데 갈색 갈색이 갈색 바지인데 밝은 갈색.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예. 갈색 바지였는데 그거 찍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안 입었는데 제가 볼 때는 손 사장님께서 아무래도 헤드라인을 보신 게 아닌가 보시니 꼼꼼히 모니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오히려 뭐 지난번에 뭐 벚꽃 취재하고 이럴 때는 또 주변에서 네. 그러니까 방송 동료들이 예쁜 취재하러 가는데 좀 옷도 좀 예쁘게 하지 입고 조금 좀 어두운 그러지 색을 그러냐. 예, 너무 시커멓게 입고 있으니까 네. 또 그러길래 좀 약간 과감한 색을 시도해봤으나 다시는 안 그러는 것으로. 그럼 이제 아이템 이야기를 좀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마도 이야기 먼저 해주실 거죠? 네, 대마도가 뭐 상당히 이번에 썼던 기사 중에서 네. 굉장히 주변에서 참 뭐 얘기를 많이 듣게 됐던 기사였어요. 반응이 엄청 네. 온 오프라인에서 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 아이템을 하는 게 조금 걱정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가서 왜 한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한국인이 싫다는 얘기, 분명히 왜 싫은지 이런 네.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관광객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기사를 안 다뤄볼 수는 없잖아요. 네. 대마도에 갔더니 뭐 이 가게도 한국인 못 들어오게 하고요, 저 가게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이 사람들이 한국인 싫다고 하고요, 이게 대마도의 혐한의 현실입니다 이러고 기사를 끝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분명히 한국인들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내용들을 기사에 담았다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살을 내부로 돌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한국 언론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화살을 우리한테 돌리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일본 사람들이나 혹시나 뭐 일본 언론에서 이 기사를 만약에 접하게 된다면은 저거는 제대로 봤네. 한국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네들도 안다. 뭐 이런 자기가 식으로. 이제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참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부터 기사를 쓸 때까지 굉장히 이제 위에 부장과도 참 많은 얘기를 좀 나누면서 기사의 어떤 톤을 참 좀 조절을 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있는 그대로 제가 취재해온 것 위주로 기사가 나가긴 나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반응이 좀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경우에도 네. 우리가 좀 반성할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서부터 책을 잡히면은 일본한테 할 말 못하는 거 아니냐. 창피하자. 좀 뭐 각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댓글들이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일본을 하도 사실 많이 놀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렇죠. 저도 당장 지난 휴가만 해도 일본 갔다 왔는데 가서 사실 이 리포트를 본 사람이면은 가서 뭐라도 조금 사실 행동거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 것도 같아요. 그러면은 뭐 네. 굉장히 뭐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음. 그 취재 과정에서 뭔가 혹시 한국 기자면은 나는 취재 응하지 않겠다 혹시 이런 반응은 없었을까요? 뭐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대부분의 업소, 그러니까 그 뭐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데를 들어가면은 일단 한국 뭐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취재 안 한다, 나가달라. 이제 뭐 자초지 정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싫다. 설득도 잘 안 되는 네. 상황인가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저희 이제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일본 방송에서 똑같이 혐한에 대해서 대마도를 다뤘는데 그때 방송 나가는 걸 보니까 거기는 인터뷰를 굉장히 또 잘 하셨더라고요. 우리 취재를 거부하신 분들이요? 거부하셨던 분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기도 했었는데. 그 일본 방송 나갔던 거를 어떻게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게 지금 화면에 네, 일본의 그 후지 텔레비전의 아침 방송이에요. 굉장히 뉴스 프로그램 중에서는 시청률이 독보적으로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시간이 알고 이게 있는데, 아침 시간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15일 날 방송이 나갔었고 예. 일본에서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 방송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녀왔던 그런 장소들 똑같이 다니고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하죠. 이런 뭐 쓰레기 뭐 한국 홍초 같은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일본 말로 패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본 말로는 지금 계속 그 상황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이제 그 한국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쭉 하고 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네.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해서 일종의 혐한으로 한국에도 보도가 되는 됐다. 상황이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방송을 아예 꼭 집어가지고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요? 네. 한국의 보도 내용인데 자 그 나가사키 그 스시마의 음식점 같은 곳들에 한국어로 이제 그 들어오지 말아달라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일본 업소들을 뭐 특집으로 다뤘다 한국 네. 방송이.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 일본 업소가 한국인을 거부하는 내용만 다룬 것이 아니라 자,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의 매너 문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벽에 낙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뭐 사진을 찍는 행위 네. 이런 것들을 다룸으로써 한국인에게도 반성할 점은 있다라는 경종을 울렸다. 한국 방송이. 그러니까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였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저희 방송분을 뭐 좀 사겠다. 방송분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회사로 연락이 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일본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저희는 이제 방송분을 팔지는 않았었고, 네. 그러니까 제공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로만 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방송에서 이거를 다룰 때에도 뭐 어느 정도 균형은 맞췄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왜 이렇게 패널들이 막 나와서 토크하는 프로그램이면 그렇죠. 조금 예.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지 가령 않을까요? 뭐 이제 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도 과거에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뭐 굉장히 매너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예. 이제 한
그 뭐 영국인 패널도 있던데 일본어를 굉장히 아, 잘하는 네네. 영국인 패널도 있던데 뭐 그 사람은 영국 사람들도 뭐 스페인에 가가지고 뭐 잘못도 많이 하고 이거 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뭐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라는 얘기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톤은 맞춰서 나가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어쩐지 약간 느껴지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어떤 매너, 네. 질서 의식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훨씬 위다라는 그 전제는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예. 근데 이게 참 시민의식을 가지고 뭔가 비판하기는 아까 선배가 걱정하셨던 부분들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혹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예를 들어 여기 낚시 명소라서 뭐 낚시꾼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쓰레기가 좀 많이 발생이 뭐 이런 뭐 구조적인 이유도 있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안 그러시리라 믿지만 네. 낚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 주변을 굉장히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일부가 좀 그렇게, 있죠. 예. 예, 한국에서도 하시겠죠. 뭐 당연히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근데 뭐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낚시를 하러 대마도에 가서도 뭐 깨끗하게 치우고 오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저희도 그 흔적을 많이 발견을 했었던 것이고 또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해봐도 일본 주민들도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더럽혀 놓는 게 사실이다. 이게 막 라는 한두 얘기들. 달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오랜 시간 예. 쌓인 거겠죠. 이게 또 얘기 들어보면은 최근에 낚시가 각광을 받으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최근에 굉장히 대마도에 그 낚시 여행객들이 아주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요즘 조금 심해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예. 근데 이제 낚시 같은 거는 이제 어떤 최근에 생겨난 트렌드라고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쓰레기는 이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거는 뭐 꼭 외국에 나가서만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뭐 한국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담배꽁초 같은 거 굉장히 쉽게 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담배꽁초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뭐 가령 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뭐 굳이 문제까지 삼을 정도가 아닐 정도로 네. 뭐 흔한 일이다라고 친다면은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이 상당히 드문 일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재떨이도 예, 휴대용으로 가지고 휴대용 다니고. 재떨이를 네. 가지고 다니는 그런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소 이제 그런 행동들이 좀 눈에 띄게 이렇게 부각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지에 가서 뭐 과자라든지 뭐 맥주 같은 거 좋은 경치 좋은 곳에서 이렇게 네. 함께 한 다음에 그걸 거기다 그대로 놔두고 오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쓰레기 문제 저희가 사실 취재할 때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그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를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 방송 리포트를 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주로 아이템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쓰레기 산이라든가 네. 폐기물 뭐 무단 매립이라든가 뭐 유출되는 경우. 저도 최근에 쓰레기 관련해서 했던 아이템이 그 어린이날 연휴에 다녀온 그 저기 한강공원이었는데요. 요거 간단히 좀 소개를 저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영상 취재팀의 이완근 촬영 기자 뒷모습이 오른쪽에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한강공원 관리사무소 이 지붕 위에서 협조를 받아서 올라가서 촬영했던 모습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이게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이 여의도 한강공원에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텐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여기 왜 텐트를 치러 사람들이 가나 그게 사실은 현장 처음 갔을 때는 이렇게들 많이 한강에 온단 말이야 텐트를 치러 생각 들었거든요. 선배 혹시 이렇게 텐트 많이 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전에? 텐트를 많이 친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네. 다닥다닥 이렇게 붙여서 치는지는 몰랐네요. 네. 진짜. 이게 최근에 그 다른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건 조금 가까이서 촬영한 건데 간격이 이게 좁은 곳은 뭐 한 1m도 안 되게 다닥다닥 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사실은 한강공원에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텐트를 치면 안 되는데 그동안 사실은 텐트를 쳐왔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최근에 조례를 좀 관련 단속 규정을 강화하면서 여의도에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2군데에서만 텐트를 칠 수 있다라고 해서
텐트 설치 가능 구역을 아예 정해놔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텐트를 칠 수 있는 시간도 밤 9시에서 저녁 7시까지로 좀 단축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됐는데 문제는 역시 여기서도 좀 쓰레기하고 불법 노점상들이 계속해서 관습적으로 하는 영업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텐트를 치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 네. 먹었던 뭐 음식 쓰레기라든지 그대로 뭐, 이렇게 예, 가지고가기만 하면 되는데. 되는데 예. 그거를 안 하고 거기다 그냥 버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어떻게 버려놓나요? 근데 이게 그냥 정말로 있었던 자리에 사람하고 텐트는 빠져나고 나가고 그 자리에 이제 사람이 있었던 흔적만 남는 거예요, 쓰레기로. 아. 예. 근데 워낙에 배달 음식들도 많이 시켜 드시다 아.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그 뭐 배달 이제 포장 용기들이나 내지는 여기 또 전단지를 하도 많이 나눠주시기 때문에 이게 또 한 장 받으면 계속 그 받고 있는 걸 보고 관련 업체 관계자분들이 계속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취재하면서 막 20장, 30장씩 막 받아버렸는데 그런 전단지도 좀 그대로 남고 아. 이게 그쪽에 한강공원 쪽에 단속하시는 단속반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계도하는 거 말고는 쓰레기도 그렇고 노점상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하루 이틀 벌어지는 특정한 문제면 모르겠는데 거의 뭐 주말이면 매주 그냥 어김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건 사실 그 현장을 포착하지를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지만 사진을 그 순간에 찍어서 쓰레기 주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또 이거는 단속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단속이 안 된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조금씩 본인이 가져와서 네. 네, 사용한 것들, 본인이 드신 것들은 좀 가져가면 훨씬 더 나은 휴식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한강이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 아웃도어 이런 레저를 즐기는 데 있어서 되게 네. 유명한 문구도 있잖아요. Leave no trace 해가지고 흔적을 흔적을 남기지 말아요. 않는다. 네. 워낙 캠핑을 또 네. 선배 많이 다니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근데 게 있는데. 그렇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 전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준 전문가처럼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쓰레기나 이런 것들 가끔 가서 버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백패킹이라고 해서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네. 예, 이제 하루 야영을 하고 취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젊은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젊은 분들이 예, 다들 20대 예, 20, 많이 30대 하네요. 분들 예, 뭐 아니면 40대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근데 내려올 때 다들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점점 그런 뭐 아웃도어를 즐기는 문화 자체도 훨씬 질서 있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예, 그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가 좀 그러니까요. 예, 조금 성숙하는 뭐 그런 예,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이러는 것들은 네. 지겹더라도 자꾸 뭐 언론에서 좀 지적을 해야 언젠가는 좀 바뀌는 게 아닐까. 사실 조금씩 저희도 조금씩. 가끔씩 네. 듣게 되는 피드백이 그 밀착 카메라는 항상 더러운 거 찍으러 가는 거 아니냐 시민의식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네. 그런 코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그런 것 같고. 예. 그 다음 아이템 소개해 주실 게 또 예. 이게 좀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지금 영상이네요. 자, 이게 저희가 태블릿 화면은 지금 안 나오는데 노트북에도 안 나오네요. 태블릿 들고 태블릿에도 안 나오네. 아니면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건 뭐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나오더라도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 신규 아파트의 하자 부분을 사실 지난 한 3주 전에 다뤘어요. 네. 그랬는데 사실 아파트를 새로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정말 뭐 완벽한 그런 제품의 형태로 나올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뭐 벽이 좀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벽지가 조금 울 수도 있고 그건 들어가기 전에는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점검 때 이제 그걸 알아낼 수는 있는데 그냥 뭐 바닥이 약간 뜰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하자가 많은 상황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이 되는 현실, 요게 좀 지금 문제라는 거고. 요거를 근데- 혹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찾아놨는데. 아, 예. 이게 화면이 근데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음, 각도를 좀 더 세워서 제가 한번 오디오까지 해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방송 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비가 새는 집처럼 천장에서 네, 떨어지는 이거요? 물을 양동이에 보이네, 지금 잡히나요, 화면? 급급합니다. 물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는 네, 이제- 운행을 멈춰 서버렸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건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이게 무슨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스프링클러에 문제가 생겼던 경우에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스프링클러. 아니, 집에 있는 스프링클러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이 네. 이제 뭐 폭포처럼 이제 떨어지다 아. 보니까 그 물들이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가가지고 네. 엘리베이터에서도 이제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전 점검 때 뭐 벽지가 우네, 뭐 어디가 뭐 좀 찍혀 있네, 뭐 네. 바닥이 좀 떠 있네, 이런 것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인 것들이고, 사실 정말 큰 문제는 살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령 이제 뭐 이런 스프링클러의 뭐 결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내외부의 어떤 온도 차이가 제대로 이제 단열이 돼 있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결로, 아.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곰팡이가 피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살아보기 전에 또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항상 발생을 하는 것이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기사를 쓰지는 못했지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층간소음인데. 이거는 약간 예. 티저를 그렇죠. 하시는 예. 걸로. 사실 좀 많은 제보도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층간소음 제보는 정원석 선배에게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주시죠? 예, 왜 이렇게 항상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왜 사람들끼리만 싸우고 있는 것일까? 사실 건물 잘못 지은 거 아니야? 라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방음 자체가 안 되는 예. 구조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취재를 해보고 있는 게 시공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는데 하여간 시공상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뭐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지적하고 비판하는 오명이랄까 이런 것도 이제 가지고 있는 시점에 아파트는 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제 뭐 혹자들은 선분양제, 후분양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후분양제가 돼야 책임 있는 시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아파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예, 좀 취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20분이 지나서 네. 저희 코너를 진행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저거를 저희가 댓글 읽는 기자 코너인데 저건 그냥 저희가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났나요? 자, 이게 아직 로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 유튜브가 있고 이 아래 이제 페이스북으로 아, 남겨주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월간 밀착 때는 어, 유튜브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 아, 열심히 대답을 그렇군요. 하다가 예. 아이고 페이스북이 또 있었네 뭐 이랬었거든요. 적당히 이제 보고 저희가 네. 예. 자, 꼬네님, 대마도 공중 화장실은 많던가요? 예,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 지금은 이제 유튜브 맞죠? 유튜브에서 예, 보내주신 질문들인데 예. 자주색 뚱뚱이님이 자주색 바지 보고 싶다. 아, 예. 뉴스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 너무 길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아 대부분 이제 대마도 아이템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그러네요. 한강공원 관련 멘트도 달아주셨는데 네. 영문으로 또 영어가 아마도 영문으로 권련 여기요. 권련님께서 유튜브에 달아주신 예. 멘트입니다. 그늘이 없으니까 텐트를 치는 거죠. 가림막 이게 한강공원 말씀인 것 같아요. 가림막이든 그러네. 뭐든 그늘을 만들어주고 텐트를 금지시켜요.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아, 그렇죠. 지금 한강공원에 가면 사실 네. 나무 외에는 그늘이 그늘이 없어서. 제공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네요. 이게 서울시에서 당시에 관련 조치를 좀 강화했을 때도 사실 시민들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들도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과연 이게 개인 사생활 영역까지
그것도 그렇죠. 쉬는 공간까지, 특히 주말에 많이 찾아가는 그런 공간까지 쉬에서 이렇게까지 뭐 2면 이상 개방하고 예를 들어 몇 시까지는 못하고 지정된 곳에서만 치세요라고 하는 게 좀 불쾌하다라는 시민분들 반응도 많았었고, 그게 실제로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요. 근데 항상 이제 당국 서울시나 이제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여기는 야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텐트를 안 되는데 쳐오신 것 뿐이고 치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그 입장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시민들은 더 좀 반감을 가지게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자, 페이스북에도 있는데, 자, 취재하면서 악취가 심하지는 않았나요? 궁금해요라는 김종철님의. 페이스북 김종철님의 질문. 취재하면서 악취가 심하진 않았나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 악취가 심한 현장들을 좀 두세 군데 계속 가게 됐는데, 악취는 정말 심해서 저희가 팀원들이 저까지 해서 총 5명이었는데요. 다들 하루 종일 취재를 하고 저녁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숙소에 가서도 냄새가 좀 안 빠져서 저희끼리는 뭐 이런 데서 저희끼리 그냥 하는 이야기로, 여기서 과연 사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시냐, 이걸 매일같이 생활하신다는 게 좀 이거 엄두가 안 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하루 이틀 맡은 냄새에 비하면 사실 그 해당 여수에 있는 도성마을이라고 하는 곳의 주민분들은 이게 몇십 년 동안 사실은 견뎌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좀 저희가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은 전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한 해, 2해 된 문제가 아닌데 관련한 조치가 계속 없었다는 것도 더 지적을, 냄새 때문에 고통을 저희가 받은 만큼 더 지적을 정확하게 좀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정말 대마도 질문이 정말 많네요. 혐한의 이유는 쓰레기가 전부인가요? 구윤희님께서 그 쓰레기 외에도 한국인들이 식당에 오면은 이렇게 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았는데 가격을 깎아달라. 음식점 그다음에, 같은 예. 데서요? 가격을 깎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혹은 정찰제인데.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분들이 뭐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거나 비싸다고 화를 냈을까? 예. 이게 뭐 어떤 좀 더 전후 사정이 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근데 뭐 그 일본 점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 뭐 한국인이랑 무슨 트러블이 있었냐라고 네. 물어보면은 한국인이 뭐 가격 깎아달라는 소리를 한다. 뭐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시비가 붙는다. 아니면 네. 자기들끼리 취해가지고 뭐 싸움을 붙는 경우들도 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체로 좀 속된 말로 한국 사람들이 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상 그냥. 손님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전부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아주 극소수의 사례였을 것인데, 예. 다만 이제 이 극소수의 사례에서 뭐 이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놀래버렸는지 어쨌는지 이 뒤로 한국인은 안 받아버리겠어라고 이제 결심을 하는 경우였다고들 하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안 믿기면서도 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됐다는 건가, 네. 나라망신이 됐다라는 건가 라긴 한데, 사실 뭐 직접 그런 일을 했다라는 사람까지는 저희가 만나보지는 못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 사람이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단지 그냥 한국을 싫어해서, 한국인을 싫어해서 네. 해놓고서는 본인이 그냥 그럴싸한 이유를 하나 만들어낸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참 안 좋은 부분들은 티가 확 나는데, 네.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아니면 다른 외국 관광 여행 가서 너무너무 매너 좋게 잘 그럼요. 마치고 온다라는 건 사실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근데 좀 억울할 수도 솔직히 있어요. 여행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 보면은 지나치게 매너 좋은 경우들을 좀 많이 예. 봐요. 예. 그러니까 가령 뭐 주문을 하거나 이럴 때도 어떻게 보면은 손님이 막 너무 막 겸손하게까지는 할 그러니까 손님이 왕처럼 굴 필요는 없는 거지만, 네. 그냥 당당하게 돈 내고 먹는 거니까 그냥 뭐 지나치게 막 굽히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한국인들 이렇게 좀 젊은 관광객들 보면 가끔 막 굉장히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뭐 음식을 주문하시는 분들도 저는 자주 보게 돼서, 혹시나 네. 불편해하지 않을까 저쪽에서. 그러게요.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죠. 한국에서 뭐 주문하고 막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주문하면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들까지 보게 되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는 다들 매너가 굉장히 좋고 아주 예의가 바른
뭐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뭐 어쩌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가 싶네요. 현장 가서 가끔 밖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면 항상 듣게 되는 취재를 하게 되는 분들한테 이제 듣게 되는 말이 왜 좋은 것들은 다 놔두고 이렇게 나쁜 것만 좀 부각하려고 하느냐 내지는 왜 이것만 좀 콕 집어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려고 하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 관련한 질문이 눈에 확 띄길래 제가 좀 같이 선배랑 같이 답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 유튜브에서 다시 유튜브로 올라갔는데 홍주성 님이 시민의식이 부족한 시민에게 인터뷰할 때 노하우는 되게 조심스럽게 인터뷰하시긴 하던데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시민분들 인터뷰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신 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인터뷰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영상을 보도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상습적으로 그런 뭐 이게 안 좋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어쩌다 한번 실수로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우연히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것인지 저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찍히면서 예. 이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전혀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안 좋은 네. 모습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도대체 이 하나 때문에 네. 방송까지 이게 날 일인가 카트 끌고 집에 가시는 네, 분들이나 그렇죠. 뭐 이런 분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시민 의식에 좀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분들을 취재하는 때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네. 좀 들기는 해요. 충분히 네. 저희도 취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네. 이제 인터뷰 촬영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는 뭐 그렇죠.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인터뷰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전부터 시간이 다 됐다고 저희 팀원들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한 달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민의식에 대해서 좀 반복해서 다루게 됐던 한 달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취재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다루기가 좀 쉬웠던 하자 문제부터 이제 다루기 시작해서 앞으로는 좀뭐 층간소음까지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 좋은 제보 있으면 언제든지 네. 환영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취재를 하고 기사를 보도를 리포트를 해드리게 되는 거는 불편을 겪는 분들 또 뭐랄까 피해를 보시는 분들 내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사실은 찾아뵙게 되고 또 그 일이 왜 발생하는 건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어찌 보면 저희가 계속 매번 반복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보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또 많은 시청과 관심,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오늘 해야 월간 되죠? 밀착 3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